직장인 개미를 위한 회계 맛집 장미회계. 안녕하세요. 갑자기 먹방으로 바뀌었나 깜짝 네.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 장미회계 맞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안동제리 찜닭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짜란. 아유, 배고파. 네,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먹고 싶은데 네. 그렇게 하면 먹방이 돼버릴 것 같아서 일단 회계 스터디오는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먹죠.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경영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중에서 자산하고 부채 부분은 한번 간략히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남은 거 자본에 대해서 이걸 실제로 찜닭집을 경영한다고 가정하고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볼까요? 찜닭집을 경영을 하려면 일단 주주를 모아야겠죠, 그죠? 네. 경영할 주주들을 모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쭈님이 주주죠. 주주가 주죠. 주주 아닙니까? 쭉, 네. 1억 원을 사업 종잣돈으로 보태셨고 그리고 제가 또 1억 원을 보탰어요. 그래서 자본금으로 2억 원을 모았어요, 그죠? 근데 2억 원 가지고는 이 상가 건물도 살 수도 없고 또 조리용 기계도 들여놓기도 뭐하고 해서 은행에서 또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총 3억. 네, 총 네. 3억 원을 끌어와서 요걸로 이제 찜닭집 경영에 필요한 상가, 조리용 기계 뭐 이런 것들 다 산 거예요. 네.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주주가 2명인데 이제 주주들이 모은 2억 원이 이제 2억 원. 자본. 그렇죠. 자본. 은행에서 빌린 1억 원은 부채. 그렇죠. 그러면은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니까 3억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은 이제 상가, 건물, 그다음에 네. 조리용 기계 이런 유형 자산, 눈에 보이는 어떤 돈 버는 수단들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유형 자산을 갖췄으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막 장사를 했더니 단기 순이익으로 5천만 원이 남았어요. 5천만 원. 단기 순이익은 뭐예요? 단기는 네, 단기에 그 기간에 낸 순이익이다 해서 네. 그 단기 순이익인데 네. 이거 5천만 원을 남겼는데 이게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럼 회사가 번 돈은 일단 남의 돈은 아니니까 부채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자본인데 그 자본 중에서 뭔지는 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계정을 아직 공부하지를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자본 항목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해마다 단기 순이익을 내서 그 이익이 남은 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게 이익잉여금이에요. 뭔가 장사를 해서 이제 곳간에 이익이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돈 벌어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쭈와 제리주주한테 배당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배당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네네. 주주 배당은 그 이익잉여금, 이익이 쌓여 있는 곳간,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를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당금 2천만 원 정도 배당을 했다, 우리한테 배당을 했다고 하면 그 이익잉여금에서 2천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단기 순이익 5천만 원 남겨서 이익잉여금이 5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 배당하고 이제 나갔다. 요거를 회계 용어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분했다. 네네네. 이익잉여금이 얼마나 이렇게 처분됐는지 좀 궁금하면 네. 그게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컨트롤 F, 네. 키보드 컨트롤 F 누르면 찾기잖아요. 그죠? 찾기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회사가 이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어떻게 배당을 하고 처분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네. 이제 경영에서 이익도 남겼겠다. 그 식당도 좀 넓혀요. 넓혀보고 2호점? 그쵸, 2호점. 찜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이 후라이드도 하고 뭔가 이 치즈 뭐야 이거 치즈 찜닭 이런 것도 하고 치즈 뭔가 찜닭 좋아. 신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또 조리용 기계가 또 필요하고 네. 그죠? 그리고 2호점 그 네. 상가 건물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본금을 우리 또 확충해야겠죠, 그죠? 네. 돈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PD님을 그 우리 주주로 또 새로 모셔가지고 그 자본금을 원하시나요? 모으는 거. 멋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유상증자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증자하면은 네. 자본금이 증가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본금이 증가되는데 무상은 공짜로 하는 거고 유상은
돈이 드는 거죠. 네. 누구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 네, 여기 끼려면 돈 내고 들어와야지. 그렇죠. 네. 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해서 주주로 들어온다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일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거는 기존 주주들한테 네. 우리가 돈 더 태우는 거야. 그다음에 새로운 PD님 같은 PD님 특정인을 특정인을 섭외해서 모셔오는 거지, 주주로. 그러면 이건 제3자잖아요. 우리가 아닌 제3자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뭐 관심 있어 하는, 우리 회사에 관심 있어 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모셔왔어. 일반 공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D님이 만약에 제3의 주주, 우리가 주주가 지금까지 2명밖에 없었는데 네. 한 명이 더 들어온다고 쳐요. 우선 자본 항목에 자본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이 있고, 이익 잉여금이라고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우선 사업 종잣돈, 우리 기존 주주들이 납입한 그 자본금 안에는 액면가, 주식의 그 액면 가격 곱하기 주식 수만큼 들어가요. 자, 액면가가 1,000원짜리인데 이게 곱하기 1만 주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 항목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PD님은 1억 원을 근데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9천만 원. 그럼 요 9천만 원은 자본 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9천만 원이 남은 이유가 네. 그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커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본 잉여금도 네, 커지고 네, 네. 그러면은 여윳돈이 쌓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이익을 내고 남은 여윳돈이잖아요. 그죠? 그게 쌓인 거고, 자본 잉여금이라는 건 뭐 증자나 이렇게 자본금을 늘린 뒤에 또 남은 여윳돈이 쌓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자본금보다 좀 더 초과한 돈이다 해가지고 자본 잉여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새 주주한테 1억 원을 출자 받아서 찜닭 말고 후라이드 치킨도 만들 수 있는 기계도 사고 식당 2호점도 냈어요. 1억 원어치 자산을 새로 구비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재무상태표에 자본 항목이. 그럼 자본 항목이 이제 1억 원이 늘고 자산 항목에 후라이드 치킨 기계가 딱 그렇지. 들어오게 되고 음. 식당 2호점 이것도 그렇죠. 거기 들어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찜닭 맛집으로 소문이 난 집이었는데 후라이드까지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망한 거야.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식당 평가를 보니까 찜닭만 할 것이지 왜 후라이드를 했냐, 돈도 몰랐냐, 막 이런 막 악플이 달려요. 그래서 적자가 계속돼요. 막 그럼 어떻게 해요? 적자가 계속되면 네. 단기 순이익이 쌓인 게 이익 잉여금인데 네. 그러면은 이게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단기 순손실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이익이 쌓인 것들이 점차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익 잉여금이 계속 줄어들어. 네. 그래서 줄어들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다니.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결손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재무제표 이익 잉여금 항목에 이 괄호로 이렇게 표시될 때가 있어요. 네. 그 재무제표에서 괄호는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마이너스. 근데 거기서 막 더 망할 수도 있나요? 결손금이 났는데도 음. 계속 적자가 나가지고 자본금까지 깎아먹고 막 지하로 내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네네네. 적자가 계속 해가지고 이익 잉여금이 완전 바닥나고 그래서 결손금 정도가 뭐 계속 늘어가지고 이게 자본금 깎아먹는 상황이 되면 네. 근데 자본금 일부만 깎아먹었다. 일부만 깎아먹으면은 그거를 부분 자본 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본금 전체를 다 깎아먹었어. 네. 우리 사업 종잣돈 우리 모은 거 다 깎아먹었어.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자본 총계 자체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걸 완전 자본 잠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 뭐 거의 네네네. 보증금 내고 월세 들어갔는데 보증금 다 날려먹은. 그렇죠. 다 깎아먹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장에서 퇴출돼야 되나요? 일단 자본금 50% 잠식이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매매 거래가 정지가 돼. 정지가 되고 2년 연속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이 얼마나 잠식돼 있는지, 그러니까 내 돈도 깎아먹을 정도로 얼마나 깎아먹었는지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좀 간단한 산수로 이것도 구해볼 수 있는데 자본 총계라고 하는 거는 그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이런 거 전체 포함한 그 자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빼고 그거에서 또 자본금으로 나눠요. 그 값을 나눠서 백분율로 곱하기 환산해 백. 보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본 잠식률이 몇 %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죠. 보통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는 커야 되니까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인 거죠. 그렇죠.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 살 깎아먹은 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안 깎아먹었다. 그쵸, 이렇게 그쵸.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좀 궁금하면 이 자본 잠식률이 몇 %냐까지 계산해서 살펴보셔도 돼요. 우리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근데 개미 입장에서는 뭐 자본 항목에서 이익 잉여금이나 이제 전체 자본 총계가 요 가로를 잘 보셔야 돼.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네네. 네. 마이너스로 돌아섰는지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좀 돈을 잘 못 벌고 있거나 참 위험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자본 잠식에 빠진 우리 엔칠의 장이 좀 약간 우울해졌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본 잠식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PD님 화나신 것 같아요. 1억 원 막 투자했는데 네.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이 부실기업이 됐는데 네. 그래서 흔히 부실기업 구조조정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보면은 무상감자라는 표현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죠? 무상감자 여기 감자가 네. 되게 많은데 네, 무상으로 감자. 주는 건가요? 포테이토가 아니고 증자의 반대말. 자본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게 감자인데 물론 이제 자본금이 주주들이 그 회사에 사업하라고 태운 그 피 같은 돈인데 이걸 막 줄인다 그러면은 진짜 열불 나겠죠, 그죠? 화나겠죠, 그죠? 감자탕에 소주 한 잔 먹으러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감자라는 게 이 무상감자라는 거니까 자본금을 줄이긴 줄이는데 그 자본금을 투자한 주자들한테는 아무것도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 그쵸. 자본금을 줄였는데 그 줄인 만큼을 주주들한테 마치 배당하듯이 주는 거는 유상감자. 근데 이렇게 자본 잠식을 탈출하기 위해서 네. 뭔가 이 부실 기업을 다시 좀 좋은 기업으로 재무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런 무상감자는 보상 없이 자본금을 줄이는 거다. 근데 그 무상감자를 하면 어쨌든 자본 잠식을 탈출을 할 수는 있긴 한 거예요? 그 주주들이 그래서 납입한 그 네. 자본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줄였어. 그러면 주주들한테 줄인 돈을 나눠주지도 않았어. 그럼 그 돈 어디로 갔겠어요? 회사에 남겠죠. 예, 회사 안에 남아 있겠죠. 네. 이거를 감자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차익이 생긴 거다 해서 감자 차익, 이익이 생긴 거다 해서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본금이 이만큼 줄었는데 그 줄어든 만큼의 그 돈이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 있었잖아. 네. 이익잉여금. 그래서 네. 적자가 나가지고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를 메우는데 그쵸.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만 좋은 거네요. 그래서 무상감자는 또 몇 대 1 무상감자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10대 1 무상감자다 하면 내가 10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한 주로 팍 줄어버려. 맙소사. 그 나머지 그러면 9주에 해당하는 가치만큼이 네. 자본금에서 빠져가지고 결성금 보전으로 쓰인다. 그렇게 해서 이 참 주주 입장에서는 눈물 나는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이 결성금을 다시 보전하고 이 부실 기업에서 다시 좀 재무 상태를 좋게 돌려놓고 무상감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눈물 젖은 감자고 회사 입장에서는 감자합니다 이러면서 살아남으려는 이렇게 발버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주 동의를 이건 얻어야 돼요. 근데 주주들이 뭐 상장 폐지돼가지고 내 주식이 휴지 조각 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뭐 그 회사가 좀 좋아질 수 있으면 미래를 기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슬픈 일이지만 동의해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이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항목은 진짜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내 돈이 휴지가 되냐 눈물 젖은 감자가 되냐가 걸려 있는 거니까 네. 이 이익잉여금에 괄호가 쳐져 있는 거는 괄호, 진짜 괄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회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재무제표를 볼 줄만 알면은 딱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할 때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걸 공부해 볼까요? 네. 다음번에는 기업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성적표 무서워요. 이 성적은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앞으로 낼 수 있는지와 연관이 크겠네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래도 많이 접하는 게 손익계산서일 거예요. 뭐 아무리 회계를 잘 몰라도 영업이익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적자냐,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것도 안 보고 투자하는 거는 묻지마 투자니까 그 주식하고 아주 연관이 큰 재무제표가
이 손익계산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 찜닭과 감자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 자본을 가지고 뭐 잉여금을 남겨서 배당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감자를 하는 그런 슬픈 얘기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근두근 성적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안동제리 미니쭈와 함께 공부해요. 공부해요.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도 잃지 않는 투자, 버는 투자 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하세요. 설정.